네, 안녕하세요. 저는 PTC 코리아에서 CAD PLM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상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군별 동종업계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PLM 전략. 오늘은 FA&D 쪽에 이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는 인더스트리얼, 산업 장비에 대한 PLM 전략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FA&D 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PTC에서 PLM 전문가 강호철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TC에서 PLM 솔루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강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진상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FA&D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계 사례를 통해서 PLM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FA&D 자료를 우리 강호철 이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좀 힘든 점 없었습니까? 이게 FA&D가 이게 워낙 방위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PTC가. 근데 정말 이 보안적인 부분이 철저하기 때문에 쉽게 오픈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걸 피해서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FA&D는 이제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그렇죠. 또 보안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고요. 네네네. 사실 이 FA&D뿐만이 아니라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도 사실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렇죠. 심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에 이제 반도체 잘 아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글로벌 사례, 이제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례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그런 쪽도 자료를 좀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혹시 FA&D 쪽 준비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FA&D 시장과 그다음에 한국의 FA&D 어떤 시장 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국방 나라의 이제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하고 밀접하게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돼 있고 네네. 꽤 오랜 기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PLM의 성숙과 같이 그러니까 PTC PLM의 성숙과 같이 그런 국방에 관련된 PLM도 같이 성숙해가는 형태로 되고 있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DX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는 이런 전략적인 PTC 내의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좀 많이 그런 관계가 좀 미흡하고 좀 진척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 규모는 아무리 봐도 일반 산업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규모가 좀 작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FA&D 분야가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하나의 어카운트에 대한 그런 셀링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는 또 상당히 크다라고 좀 포텐셜이 있죠. 그렇죠. 네. 최근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요. 예를 들면 호주군 레드백 사업이라고 하죠. 장갑차 사업. 이거를 지금 독일 쪽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가 대기업들이 UAM이라고 하는 도심 에어 택시라고 하죠.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항우연을 중심으로 누리호, 나로호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앞으로 한국의 FA&D 시장이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좀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이 앞에는 PTC에 대해서 PTC의 FA&D 입장에서 어떤 전략과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PTC는 글로벌 이런 PLM 업계의 리더이고 최근 화두가 되는 산업에서 화두가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1985년부터 시작을 해서
CAD, PLM, IIoT, AR 분야의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어떤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는 SaaS로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aS 기업으로서 윈질 PLM뿐만 아니라 AR, IoT, 또 CAD 이런 전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스레드를 제공하는 SaaS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SaaS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 미국의 해군 네이비가 이제 PTC하고 거의 1,000억 이상의 대규모로 이제 계약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SaaS 기반으로 이제 계약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좀 제가 저 사례 오늘 설명드리는 하나의 주제가 US 네이비고 그 키가 결국 SaaS PLM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굉장히 이제 보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이제 업종인데 어떻게 이제 SaaS를 선택을 하게 됐네요. 이게 저희 PTC PLM의 강점 중에 하나고, 이 SaaS로 전환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꽤 오랜 기간 그 패드램프 또는 이제 디사라고 해서 그런 그 국방 보안 체계 그 부서에서 그 임팩트 레벨 5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 글로벌하게 US 네이비의 PLM SaaS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에 이제 FA&D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198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그 제조업계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경험과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런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35년간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글로벌하게 약 6,000에서 7,000명가량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고 2,000명 정도의 R&D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제품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파라메트릭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이었는데 파워 투 크리에이트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을 바꿨네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이 PTC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 투 크리에이트,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하게 다양한 대륙, 그러니까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이제 골고루 분포해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이런 CAD, PLM, IIoT, AR 전체 제품을 다 소유하고 이걸 기반으로 디지털 스레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계 분석가들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 모든 제품군에서 업계 리딩을 하고 있다. 다 우상향에서 포지션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이제 PLM 분야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글로벌하게 PTC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반면 이제 저희 이제 다른 벤더사들은 제자리 걸음을 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 뒷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가 아까도 계속 좋은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결국 저희 회사의 제품의 기본 아키텍처, 저희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상당히 SaaS에 최적화되어 있고 같이 글로벌을 협업을 할 수 있게 되게 유연하고 민첩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경쟁사를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말씀하세요. 약간 폐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환경에서의 적합한 솔루션이 무엇일까, 고객분들이 사용해 보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PTC의 이제 PLM 제품이 코드 오브 오픈리스 뭐 이런 데서도 어워드를 받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오픈 개방형.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죠. 자, 이런 우수성, 그리고 업계의 리더들이 인증하는 이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FA&D 분야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미국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DOE, 그리고 나사 이런 곳에서 진짜 정말 오랜 기간 PLM을 기반으로 디지털 제품을 구성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SaaS PLM을 갈 수 있는 그런 보안 인증, 임팩트 레벨 IL5를 인증을 하고 있고,
사실 이 IF는 총 6레벨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6레벨로 진행하는 과정이고 공식적인 인정은 IL5까지 인증하여서 US 네이비에서는 실제 SaaS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고객사는 여기에 좀 보이지가 않네요.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사의 우주 생명 유지 장치 뭐 이런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고, 또 뒤에 이따 소개가 되긴 할 텐데 아토믹이라든가 이런 무인 정찰기 이런 데들도 다 PTC의 CAD, PLM 고객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도 좀 더 추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너럴 아토믹은 있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사실 여기에 예. 그 F&D 모든 분야의 그런 고객분이 다 올 수가 없고 여백에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이제 고객분들을 위주로 좀 정리가 됐고. 오늘 그러면 사례는 저기에 있는 그 고객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PTC와 함께 전략을 같이 나누고 협업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도 함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사례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전략에 보시면은 항상 그 IoT 플랫폼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민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 솔루션 안에서 디지털 백본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F&D 회사들 보면은 이미 레거시 시스템들이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경영 측면에 정형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ERP를 쓰시고 제 생산을 목적으로 할 때는 뭐 MES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각각의 시스템은 그 도메인마다의 필요한 정보들, 대개 회사에서의 고유한 밸류가 있는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들을 폐기를 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들을 잘 엮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디지털 정보를 피지컬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에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이 통합한 결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을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PTC가 제안하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스레드 플랫폼이다. 그러면 정확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F&D 쪽에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좀 더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어떤 PTC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뭐 요약을 하면 될까요? 제가 사실 뒤에 설명되는 모든 케이스가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US 네이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 US 네이비뿐만 아니라 US 국방부, 미국 국방부에서 PTC가 같이 한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들, 펑션들, 기능들을 사서 또는 만들어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개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 예측된 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F&D 그 분야에서는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어떤 고객한테, F&D 고객분한테 다양한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제가 좀 하나씩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PLM 안에서는 제품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네. 제품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디지털 정보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F&D 고객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CAD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환경 자체를 윈칠 PLM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디지털로부터 온 정보는 BOM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Bill of Material이라는 제품 정보를 파트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 파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FA&D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지니어링에서 물류, 그렇죠. 서비스, 메인터넌스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연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BOM보다는 BOI, 그러니까 Bill of Information의 성격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포메이션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파트만을 또는 CAD만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뭐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뭐 ECAD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BOI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양 관리라든지 시각화, 우리가 시각화라는 거는 BOM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유관 부서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각 정보가 다양한 부서와 통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스, 또 뭘까요? 메인터넌스 부서, 퀄리티 부서, 이런 부서에서도 CAD 정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CAD로 쓸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뭐 물류라든가 공급망, 그렇죠. 뭐 서비스, 메인터넌스, 네. 이거는 네. FA&D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메인터넌스, 공급망, 이게 상당히 조달,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면 제조, 실행,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객 대면 제품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어떤 고객과 세일링 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도 좀 쓸 수 있고, 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어버스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제 사용하면서 또는 그 만들면서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정보를 다시 설계에 반영해서 클로즈 루프된 퀄리티를 완성해서 설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디지털 스레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으로 보면 하나의 원 사이클을 돌면 모든 기업의 유관 조직들이 다 연결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설계에서만 품질을 책임진다? 그러면 과연 밑에서 내려갔을 때 문제 이슈가 되면 문제에 대해서 생산단에서 해결하고 말아버리면 그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본 문제를 설계단부터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금 클로스드 루프 퀄리티의 관점은 FA&D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하이테크나 뭐 오토모티브가 됐던 이런 산업군에서도 동일한 이슈라고 좀 생각이 동일하다고 듭니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저희 PTC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PTC가 갖고 있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키텍처, 그 다음에 어떤 역할, 기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FA&D에서 왜 PTC, 업계에서 PTC와 같이 하려고 할 것이냐? 왜 그런가요? 제가 좀 이게 요 자료는 사실은 아시아 지역보다는 미국과 유럽에 좀 가까운 좀 자료라고 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실제 PTC와 같이 한 시간이 그렇게 뭐 미국하고 유럽보다는 길지 않다 보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유는 뭐냐면 PTC는 이런 그 PLM 업계에서의 마켓 리더이고 미국 연방 우주국에서 최대 우주국에 제공하는 최대의 PLM 업체이다. 업체라는 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사라고 해서 그런 미국 국방부 정보체계국에서 인증한 임팩트 레벨 5를 획득한 회사이고, PTC 내에 FA&D를 전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업계 동향, 국방부 동향, 그리고 메인 어떤 매뉴팩처러의 동향을 통합해서 다양한 OEM이나
밖에 있는 업체에게 밸류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PTC는 FAND의 전문가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윈칠이라고 하는 PLM이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PTC 제품에도 FAND에서 특화돼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제품으로도 출시가 되나요? 네, 있습니다. FAND 전문 모듈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메인터넌스 입장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퀄리티 모듈, 또 FAND 모듈, 더 나아가서 스마트 팩토리, 그 IoT 기술, 또 메인터넌스 이런 특화된 모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